자, 문제들 읽어보셨나요? 자, 가지시문은 벌의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앞에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1과 2가 더해서 3이 되고 2하고 3이 더해져서 5가 되고 그죠? 아주 전형적인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피보나치 수열. 우리 그 수원 수열 교과서에도 있었던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나 항 사이의 비율이 이렇게 쭉 전개를 해보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자, 이 값이 뭐냐? 자, 이 값이 바로 황금비죠. 그죠? 자, 황금비입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수리논술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의 시문은 뭐 언어논술 쪽 제 시문이기 때문에 저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까지 쭉 내려가 볼게요. 요거 이제 언어 논술이에요.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해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자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긴 부분의 길이와 짧은 부분의 길이의 비가 전체 길이의 길이와 긴 부분의 길이와 비가 서로 같을 때 자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자 어떤 선분을 이렇게 구간을 지어서 요쪽을 A라고 하고 요쪽을 B라고 할 때 이 전체는 이제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그때 이 전체와 긴 쪽에 대한 비율이 긴 쪽과 짧은 쪽에 대한 비율과 같을 때 이 비를 황금비라 한다. 근데 과연 이 2비가 뭘까요? 2비. 자, 여기서의 비율은 B분의 A를 뜻하는 겁니다. 짧은 변 대 이 긴 변의 비율. 자, 요 비율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제시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 피보나치 수열이죠. 연속된 두 수의 비율로 이루어진 이 수열. 그죠? 래 황금비에 수렴하는 것을 설명하라.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문이 전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다 소문을 퍼뜨리지 않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지만 그 다음 날에는 A명한테 또 그 다음 날에는 A명한테 소문을 전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들은 사람은 또 그 다음 날에 4A명한테 그죠? 또 전달하게 되겠죠. 두 배로.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중복되면서 늘어나는 형태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날에 소문을 들은 사람을 AN이라 하고 그 다음 날에 소문을 들은 사람을 AN 플러스 1, 그 다음 날에 소문을 들은 사람을 AN 플러스 2라고 할 때 AN 플러스 1을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것에 대한 점화식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는 여기까지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이따가 마저 해설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 비례식을 전개하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b제곱 이퀄 0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이 이 b분의 a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b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자, b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것은 b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퀄 0이 돼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b분의 a를 구해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자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부연해서 요거 황금비에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흔히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비율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이 값을 일단 1로 둡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관점 자체가 일단 현재를 1로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시점을 1로 기준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1로 두고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경제학에서나 수학에서나 매우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b를 1로 두고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두면 곧바로 a 값이 황금비를 이루겠죠. 그럼 전체는 이것이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황금비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디가 더 낫냐? 그러면 두 번째 답변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거 풀이 과정은 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황금비에 대한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위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황금비라고 하는 것이 an 플러스 2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도 기준이 되는 건 이 가운데 요 녀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an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느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n 플러스 1분의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자,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 값이. 그럼 요 극한값은 당연히 an 플러스 an분의 an 플러스 2라고도 같을 거예요. 그죠? 자, 이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 수식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극한을 적용했을 때요. 알파 이꼴 알파분의 1 플러스 1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자,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 제곱 이퀄 1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이걸 좌변으로 전부 이항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0에 대한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 값을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황금비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2-A의 요 첫 번째 문제의 어떤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황금비에 수렴하는 것을 설명하라. 자, 그런데 이것이 수렴한다는 전제는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알파로 두셔도 됩니다. 자, 이것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성립하지 않겠죠. 자, 수렴한다고 제시문에 얘기했으므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따져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점화식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여러분이 잡아 나가시면 되는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 AN날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날에는 EA명한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A명한테 전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AN만큼 알고 있다면 이것이 AN 플러스 2에다 끼치는 영향은 두 번을 이틀을 건너간 거기 때문에 AN에 A가 곱해진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날 AN 플러스 1에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 다음날의 전파에서 영향을, 요 AN 플러스 2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2A배만큼 전달하게 될 테니까 요렇게 전달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2 이쪽에서 할게요. AN 플러스 2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AN에는 A배, A에 AN 플러스 그 다음에 EA에 AN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날에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일단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A1이 1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이니까 A4죠. A4가 네 번째가 이게 80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A1이라고 하는 것은 1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는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라는 사람에 의해서 4A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4는 요 A2에 의해서는 A만큼이 될 테니까 2A 제곱이 될 거고요. A3에 대해서는 2A만큼이 될 테니까 2A가 곱해져서 8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차 방정식 형태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8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값이 8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당히 그 4의 배수니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쓴다면 2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인수분해 보시면 A-2하고 그 다음에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플러스 10 이꼴 0이 나오는데 이쪽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문제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제시문의 가의 내용을 이용해서 n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n번째 날에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니까 AN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 여기가 AN-2가 되겠고요. EA에 AN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답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락을 바꿉니다. 단락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20점 만점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10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점이 될 테니까 여기서 단락을 바꿔서 자 10점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점, 요 밑에 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부분을 적어 나가시면서 마무리 10점을 받아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런 것이 요즘에 수리논술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꼭 한번 복습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